어제 군인권센터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라면은 윤일병 사건 폭로했던 그 시민단체죠. 그런데요, 군 장성, 즉 장군으로 진급하는데 부적격한 인물이 2명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한 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대령이었고요. 또 한 명은 윤일병 사건을 놓고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이미 도마에 올랐던 대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앞으로도 장성 진급 부적격자를 추가 공개하겠다 예고를 한 상태인데 과연 이런 명단 발표 왜 하고 나선 건지 임태훈 소장 직접 연결을 해보죠. 임태훈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여셨어요. 네. 그러니까 장성 진급 예정자 명단을 어떻게 긴급하게 입수를 하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예. 우선적으로 이제 장성급들이 진급을 하게 되면요. 법무병과를 필두로 해서 먼저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장군 진급자들보다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법무병과가 먼저 발표를 하고 의무가 발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공군을 필두로 이제 이 장성 진급이 쭉 발표되는데 그 전에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법무병과가 장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보도 들어왔고요. 그래서 하루 상간에 저희가 이 제보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려야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제보를 통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제보를 들어보니 이 2 사람은 정말 안 되겠습니다 하고 아예 실명을 발표를 해버리셨어요. 한 명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전력이 있는 김모 대령.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제추행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성만 공개하신 겁니까? 네네네. 계급하고 성과 그렇게만 해도 군대 내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3년 전에 어떤 곳에서 그 택시를 탔는데요. 일가족들이 전부 어딜 이제 다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대령 가족들이? 아니요, 택시 기사 가족들이요. 택시 기사 가족들이요? 네. 대구인데요.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택시를 잡으니까는 이제 시골 같은 데서는 가족들이 타고 있어 손님들을 태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웠는데 뒷자리에 타고 있던 택시 기사의 어린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12 신고에 의해서 현장에서 검거된 상황입니다. 어린 딸이라면 얼마나 어린 딸이에요? 당시 16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16살 딸이 딸을 강제 추행에다가 해서 경찰까지 출동한 적이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경찰서까지 그 연행이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연행이 된 다음에 군인 신분인 건 알고 이제 나중에 이 사건 자체를 헌병대에 입첩했죠. 육군본부로요. 그런데 경찰도 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 현행범 체포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훈방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인데요. 기소유예 처분 받았기 때문에 훈방 조치됐기 때문에 재판까지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미약한 추행이었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좀 무리한 신고였을 가능성은 없는 건지. 하더라도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기 때문에요. 이건 법률 개정에 대해서 아청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제 경중을 떠나서 그 일반적인 성폭력 사범보다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알겠습니다. 그 법정신입니다. 군 장성인데 그것도 이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시는 거고. 두 번째 인물은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 때문에 도마에 올랐던 이모 대령이다 하셨어요. 네네.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그 국군 양주병원장을 지냈던 분인데요. 윤일병 사건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군에다가 이제 이렇게 인권교육 좀 강화하라는 취지의 인권교육을 좀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 군이 그 오전 오후 내내 특별 인권교육이란 걸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양주병원장 시절에 이분이 그 군의관들하고 다 모아놓고는 그 세월호 사건 가지고 730 재본선에서 야당이 잘 이기지도 못하고 하니까는 주제를 돌려가지고 이제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윤일병 사건 가지고 이렇게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발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도 뭐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요. 논란이 크게 됐었죠. 그 네네. 발언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인사가 뭐 장군으로 진급된다는 것도 또한 이제 의무병과의 어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나쁘고요. 그리고 이런 분이 장군이 되시면은 향후 인권 교육을 자칫 잘못하는 매우 자의적이고 그런 식으로 바라볼 가능성도 높아서요. 예. 반인권적 인사로 해서 저희가 뭐 장군 진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윤일병 사건 같은 때 사회 반응 보면 이건 완전 마녀 사냥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네,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분은 그때 사과했고요. 마녀 사냥 하지 말자는 의미였다. 좀 순수하게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해명은 하고 있던데요. 네. 그게 순수하게 받아들여졌다면은 거기 교육을 들으신 우리 군의관들이나 간호장교님들께서 예. 제보를 안 하셨어야 맞는 것이죠. 이분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다. 특히 이 양주병원장은요. 예. 당시 병원에 실려온 윤일병을 직접 진료했던 흉부외과 전문의이기도 합니다. 직접 진료까지 했던 분이. 그럼요. 자기 눈으로 온몸에 피멍이 든 윤일병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걸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문제고요. 어제 저희가 장성급 어떤 부적격자들에 대한 신고센터를 개설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예. 신고가 뭐 복수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센터를 여셨어요. 제보 좀 더 받아보자고. 네, 제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신고센터를 만들었죠. 그랬더니 많이 들어왔어요. 군인들이 많이 합니까? 예, 뭐 현역 예비역 할 거 없이 장병들이 전화가 오고 있고요. 예. 무조건 전화를 한다고 저희가 뭐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검증 절차를 밟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들도 있습니까? 그 검증 절차를 거쳐본 결과. 일단은요, 저희가 오늘 그 법무병과를 중심으로 좀 봤는데요. 예. 권모대령이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도 뭐 도박을 하다가 뭐 술을 먹고 나와서 음주운전을 해서 그 계룡대 그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죠. 예. 그 계룡대 아파트 대로에서 경찰에게 음주 단속이 돼서 이건 원아웃 제도에 의해서 사실상 뭐 중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예. 이런 법을 지켜야 될 법무관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가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고 벽을 부수고 예. 그 남의 이제 그러한 영업 장소에서 영업 방해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건도 안 되고요. 예. 또 자기가 난동 피워서 벽으로 주먹을 때려서 자기가 다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공가 처리를 받고 휴가를 가고 그런 케이스들도 이런 케이스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가 공개가 계속 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덜컥덜컥 놀래야겠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기가 막힌 케이스들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었습니다.